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5입니다. 최근에 오늘 리뷰해드릴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5와 유사한 계열의 이제 맥시멈 쿠셔너들이 이제 출시를 했거나 아니면 출시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개 또는 3개 정도의 맥시멈 쿠셔너를 이제 리뷰를 올려드리려고 해요.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5를 필두로 해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제가 푸마의 매그맥스를 리뷰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 브룩스가 10월 1일 출시할 예정인 글리세린 맥스라는 모델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비슷한 시기에 출시하고 있는 이 맥시멈 쿠셔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좀 알아보고 카테고리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이제 서로 비교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하나 영상 올라갈 때마다 맥시멈 쿠셔너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시고 잘 영상들을 따라오시고 마지막에 이제 종합평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전작인 모어 버전 4와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럼 과연 이 맥시멈 쿠셔너는 시장에서 어떤 의미인가, 어떤 전략적 목적으로 출시가 됐고 또 어떤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들을 이용하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좀 밝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전작인 모어 버전 4예요.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아직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 영상을 못 보신 분 계시면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제 리뷰 영상을 클릭하고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디자인적으로 딱 보시면 좀 변했죠. 뭐가 변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어는 여러분 모어 쿠션, 모어 컴포트. 쿠션을 더 많이 넣어서 충격 흡수를 극강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미드솔의 쿠션이 더 많아지면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이제 쿠션감이 좀 더 늘어날 거다. 그리고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감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훨씬 더 편안한 그런 착화감, 충격을 흡수하는 컴포트한 편안한 느낌을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맥락을 이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모어라는 모델이 출시한 지가 한 2019년 정도부터 지금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매년 하나씩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이제 벌써 5년 차가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전 업이 되면서 모어 버전 5의 전체적인 제품의 설계는 이제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브랜드는 명확하게 어떤 신발을 만들려는지가 이제 정리가 이제 확실히 된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제품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소구가 되는지를 이제 저는 그걸 오늘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맥시멈 쿠셔너는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저건 맥시멈 쿠셔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스택 하이츠에 있어요. 이 높은 미드솔 높이, 이 리어풋 쪽이 43mm 그리고 포어풋 쪽은 40mm, 그래서 오프셋은 3mm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기에도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스택 하이츠를 가지면서 러닝화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 광활한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뒤꿈치 쪽, 그 다음에 중족부 쪽 아치 아랫부분, 그리고 포어부 쪽이 제 손으로 이렇게 좌우를 잡기에도 버거울 정도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베이스 면적이 넓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거든요.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 미드솔의 소재는 프레시폼 X가 사용되어져 있고요. 프레시폼 X 1080 버전 13과 동일한 프레시폼 X가 사용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밀도와 폼이 쌓여져 있는 높이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높이가 다를 뿐만 아니라 면적도 다르다. 그리고 이 오프셋이 리어풋 쪽의 높이와 그 다음에 포어풋 쪽의 높이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3mm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릎의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의도가 오프셋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프셋이 한 10mm, 12mm 정도 되면 아무래도 몸의 체중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처럼 기울기가 변화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3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힐풋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풋으로 주법을 하던가 또는 워킹까지 고려하고 있는 신발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전작인 모어 버전 4와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높이가 더 높아졌죠. 제가 리뷰해드린 영상 다시 보시면 아실 텐데
당시에도 사실 와 미드솔이 이렇게까지 높다고?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미드솔 높이가 엄청 높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모어 버전 5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높이가 더 높아졌습니다. 실제 수치상으로도 한 6mm 정도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호카에서 시작된 모델이 이제 다른 스포츠 브랜드도 만들기 시작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얘는 모어 버전 5이기 때문에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이미 트렌드로 온 지가 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이미 스포츠 브랜드들에서 이런 맥시멈 쿠셔너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뉴발란스는 굉장히 빠르게 이런 신제품을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러닝을 할 때 불안정한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바디의 면적을 넓게 가는 게 요새 추세예요. 서코니가 됐든 그다음에 브룩스가 됐든 특히 뉴발란스 이런 브랜드들은 이 베이스의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브랜드의 가치가 이제 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은 이제 면적이 굉장히 넓고, 특히 전작과 비교해 보면 한 2mm 정도 더 이 중족 쪽과 이 포어풋 쪽이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릴 때 미드풋으로 뛰든 포어풋으로 뛰든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그리고 뉴발란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엔듀어런스라고 하는 이런 아웃솔 소재가 사용이 되어져 있어요. 포어풋이나 리어풋 쪽을 전체를 커버하고 있지는 않아요.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크게 세 줄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달릴 때 주행의 방향에 맞게 러버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모양으로 이제 경량 러버가 사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께가 한 3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구성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리어풋 쪽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블랙으로 되어 있는 이 경량 러버가 기본적인 내구성을 담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퍼는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가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어퍼의 부분 중에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이 바로 이 설포인데요. 이게 이제 모어 버전 4잖아요. 모어 버전 4의 설포를 위시로 한 이 어퍼의 구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퍼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발등 쪽 한 곳만 딱 이렇게 봉제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두툼한 패딩이 들어가 있는 이제 설포가 한 겹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어퍼 안쪽에 보면은 이 설포를 좌우에서 잡아주는 메쉬 스트레치성 원단으로 잡아주거나 이런 게 이제 일체 없습니다. 설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메쉬도 굉장히 소프트해요. 그래서 특히 발등 쪽 대신 발을 견고하게 락인 시켜줘야 되는 이 중족부 쪽은 이면에 원단 같은 것들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고요. 이쪽 좌우 쪽에 내측 그리고 외측 쪽은 중족부 쪽은 아주 단단하게 잡아주는 소재가 뒤에 덧대어져 있어요. 그런데 발등 쪽에는 이렇게 엔지니어드 에어메쉬로 되어 있어서 통기성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소프트하고 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전작을 좋아하셨던 러너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전작에 비해서 이 모어 버전 5가 되면서 이제 어퍼가 바뀌었는데요. 뭐가 바뀌었냐? 특히 이 설포를 보셔야 되는데 설포가 두꺼워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런업TV에서 리뷰를 한 러닝화가 이제 거의 100개에 육박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0개에 육박해 가고 있는 러닝화들 중에 가장 두꺼운 설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안에 얇은 패딩이 들어가 있다 정도가 아니고요. 위에서 보실 때는 굉장히 통기성이 좋아 보이는 이런 홀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또 그런 홀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또 패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기획의 의도는 아래쪽에서는 미드솔의 두께를 잡아주고, 그다음 발등 쪽에는 설포가 엄청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발등 쪽도 더 안락하게 잡아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가 있는데, 이 설포를 들어 올리면요 여러분, 스트레치 원단으로 되어 있는 게 좌우측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어요. 이건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잡아주잖아요. 여기 끝이 아닙니다. 이 메쉬 스트레치 이 원단이 좌우부터 발등까지가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어퍼 아래를 또 다른 한 겹의 원단으로 다 둘러싸고 있는 러닝화는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모어 버전 5는 이 어퍼의 안쪽, 특히 안쪽의 구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거를 일단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어퍼에 이제 이어서 이 카라 부분의 패딩, 그 다음에 힐 카운터 쪽에 힐컵을 두르고 있는 이 패딩, 전작에 비해서도 훨씬 더 두툼해졌어요. 굉장히 두툼하고 발목이 딱 들어갔을 때 발목의 락다운이나 여기도 보시면 아래쪽은 굉장히 이제 하드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조물 같은 것도 삽입이 되어 있어서 역시 이제 맥시멈 쿠셔너, 맥시멈 쿠셔너는 데일리 러닝에 쓰는 러닝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의 이퀄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일리 트레이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데일리 러닝화에 필요한 구조죠. 단단한 힐컵, 그리고 아주 두툼한 패딩, 그래서
견고한 락다운, 이 세 가지 조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끝나는 부분 보이세요? 여기 끝에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안에 있는 패딩도 두꺼워졌고, 그 다음에 이걸 감싸고 있는 원단도 소재가 두꺼워지면서 끝에 마감의 부위가 조금 더 뭉툭해졌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끝이 마치 봉제를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이렇게 약간 실밥 같은 게 조금씩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눈에 걸린다. 네,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모어 버전 5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98g입니다. 그래서 전작인 모어 버전 4가 282g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6g 정도가 이제 중량이 더 늘어났죠. 이 중량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아쉽다. 딱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세요? 착화감이 날렵하고 날쌔 보이고 민첩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경량 레이싱화에 비하면 이 신발은 신었을 때 이제 굉장히 어퍼의 핏 같은 거 굉장히 편할 거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인상은요, 여러분, 딱 발이 들어갔을 때 전작에 비해서 토박스의 공간감이 좀 좁아졌는데? 그러니까 저의 첫인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퍼의 압박감 같은 게 계속 느껴지는데 뭐가 달라졌지? 계속 뛰는 내내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한 10km 정도를 한 6분 20초 페이스부터 뭐 빠르게 달렸을 때는 한 4분 초반대까지 이제 쭉 가속하면서 달려봤어요. 한번 천천히 달렸을 때 조깅 페이스, 그다음에 점점 페이스를 올려갈 때 이제 이 러닝화에서는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알아보려고 점점 이제 속도를 올려가면서 달려봤는데, 이거 왜 어퍼가 계속 눌리지? 특히 이제 이 슈레이스 앞쪽 있죠? 구멍 첫 번째 아일릿, 두 번째 아일릿이 있는데 바로 아랫부분, 요게 이제 이 앞에 발가락과 발등 있는 부분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조금 올라온 이 아일릿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이 이게 눌린단 말이에요. 이게 압박감이 있는데 이게 계속 가시지 않고 10km 내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오만 생각을 제가 다 했어요. 길이 방향이 있고 너비 방향이 있고 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를 다 봐야 되는데 특히 길이 방향은 260 사이즈가 맞아요. 제가 신어보는 모든 뉴발란스 러닝화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발볼의 너비가 좀 좁은가? 발볼이 좁은 게 아니에요. 포어프 쪽의 발볼도 좋아요. 그리고 아치 쪽도 압박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한 거야. 이게 왜 그럼 압박감이 느껴지지? 하고 계속 뛰어봤는데 딱 반짝 드는 생각이, 발등의 높이가 너무 낮다. 높이가 압박감이 느껴지니까 전체적으로 토박스가 공간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왜 그러지 하고는 그래서 이제 슈레이스를 풀러봤습니다. 설포가 엄청 두꺼운 설포를 쓴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 설포를 좌우에서만 잡아주잖아요. 밀려 들어가거나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끔만 잡아주는 원단을 보통은 씁니다. 그 원단도 무게잖아요. 중량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모어 버전 5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전체를 다 삥 두르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드 머시 한 겹으로만 해도 열이 발산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데 전체로 발등을 다 둘러줘서 두 겹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벤틸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감이 좀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게 다 이 구조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신발을 신었을 때 토박스 안에 있는 공간의 위아래 공간의 면적을 줄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압박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여러분 이제 주행 질감을 설명드릴게요. 여의도 공원에서 시작해서 여의도를 한 바퀴 돌면은 이게 이제 고구마 모양이 나와서 고구마 런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세팅이 그냥 조깅, 에브리데이 러닝, 그래서 이지런, 그다음에 리커버리 런. 그래서 뭔가 빠르게 달리거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그냥 편하게 달리는 일반 러너분들의 입장에서 느껴보기 위해서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6분 20초부터 뛰기 시작을 했는데 6분 20초로 천천히 뛸 때 속도가 더 느릴수록 아무래도 이 쿠션감이 더 잘 느껴져요. 이 쿠션감이라고 하는 건 충격을 흡수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흡수했다가 다시 반발력이 같이 있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들어가는 느낌이 여기 소프트하고 좋아요. 그리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그냥 제가 딱 느낌은 뭐였냐면 50대 50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충격을 흡수하는 게 한 70, 반발력이 30이면 약간 폭폭 꺼지는 느낌이 나요. 특히 이게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 모어 버전 5 같은 경우에는 충격은 충격 흡수대로 잘 되고 그냥 반발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쭉 뛸 때 되게 조깅을 재밌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더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션감이 편안하고 익숙한 쿠션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얘가 베이스가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무겁다. 10km 이상은 뛰기가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뛰었어요. 브랜드에서도 모어 버전 5의 가장 최적의 거리는 한 3km부터 한 10km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뛸 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다. 대신 무게감도 느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페이스가 5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느낌 조금 약간 달라져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평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를 막 끌어올리는 게 어렵게 느껴졌고, 거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어퍼의 핏감이 압박감이 있다고. 페이스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견고함으로 약간 바뀌긴 했어요. 압박감이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발등과 거의 밀착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페이스가 막 빨라지고 제가 4분 30초로 맨 마지막 1km를 뛸 때는 일체감이 굉장히 좋은 러닝화를 신고 뛰고 있다. 그런데 10km 이상은 뛰기가 조금 힘들겠다. 네, 오늘 리뷰해드린 뉴발란스의 모어 버전 5의 정상 소비자가는 209,000원입니다. 체중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러닝화로 러닝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모어 버전 5를 권해드려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막 러닝을 시작해서 뭔가 무릎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스택 하이츠가 높은 맥시멈 쿠션화들을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스택 하이츠가 높고 오프셋이 3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릎 부상 같은 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인 이 로커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발구름 같은 것도 아주 스무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그래서 천천히 다닐 때 굉장히 편하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건 뭐냐면, 그런 분들이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맥시멈 쿠션화였으면 딱 좋겠는데, 발등이, 그런 분들은 발등이 높을 것 같은데 발등이 좀 아프지 않을까? 또는 발등이 좀 압박감을 느끼면 어떡하지? 이런 좀 걱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맥시멈 쿠션화 중에 중량이 230g대에 가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 2. 슈퍼블라스트 2는 굉장히 딱 봤을 때는 미드솔 높이도 굉장히 높고 전체적으로 헤비해 보이거든요, 육안으로는. 그런데 딱 들어보면 중량이 엄청 가볍단 말이죠. 그리고 걔를 신으면은 슈퍼블라스트 2로는 그 정도 중량감이라 하면 롱 슬로우 디스턴스, 장거리 러닝을 하는데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전체적인 구조를 조금 더 덜어내서 슈퍼블라스트처럼 230g 그 정도까지만 딱 떨어뜨려주면 이 모어 버전 5가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도 이제 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제 영상을 보시는 러너비 여러분께서도 맥시멈 쿠션화가 어느 정도까지 가볍고 경량화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길게 설명했는데 오늘 이제 하나 봤고요. 다음 주에 푸마의 매그맥스 보고, 그 다음 주에는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까지 본 다음에 슈퍼블라스트까지 이 4개를 다 놓은 다음에 이 맥시멈 쿠션화 4종 세트, 이들의 경쟁력을 한번 마지막에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푸마의 매그맥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 리얼 라이프